제가 학수고대 하던 귀한 분을 모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방 물결에서 여태까지는 그 동물권 얘기하면서 이성에서 감성으로 가자, 느끼는 모두에게 자유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감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분만큼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분 과연 반도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되었고요. 오늘 그래서 홍칼리님 모시고 영혼을 정화하는 채식,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비거니즘과 샤머니즘의 좀 접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칼리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퀴어 페미니스트 비건 지향 무당 홍칼리라고 하고요. 제가 무당이 되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돼지머리를 굴상에 올리고 희생제물이 있어야만 하는 이런 국학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 선생님한테도 꼭 어떤 동물을 올려야만 이 효험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그래야 생명이 서로 교환되는 이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대수대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치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도시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올리면서 그 존재에 한이 있는 존재를 또 제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게 제물로서의 효용이 있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굿상에 이렇게 가보면 죽은 사람의 혼령이나 일찍 돌아가시게 된 혼령들보다 더 많은 원한이 느껴지는 그런 동물의 사체들을 보면서 이 고통을 외면하면서 억울함을 달래주는 무당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비거니즘,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비건 지향 무당이라고 굳이 이름 붙이는 이유가 이런 관점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의 발자국이라도 있어야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이 책에 비거니즘과 무당에 대해서 쓰게 됐는데 그 글을 읽고 처음엔 걱정했거든요. 어떤 기존 전통을 따르는 무당들의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 근데 막상 책을 내고 나서 되게 다양한 무당에게 피드백을 들었는데 비거니즘이 뭔지 나는 모르지만 동물의 원인이 있다는 거는 항상 느껴왔다고 하는데 이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비거니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영혼이 있다는 거 동물들에게도 그걸 공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 게 효험이 있으려면 결국엔 내가 많이 베풀어야 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치잖아요. 자연의 이치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옛날에는 먹을 것이 정말 없던 시절에 사람들한테 불상에서 떡을 엄청 많이 차리고 고기가 귀했던 시절에는 그렇게 영양분을 보충해야 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이러면서 그 복을 베푸는 게 됐기 때문에 굿이 효험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굳이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굿이 정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이 아니면 오히려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굿과 같은 효험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이 오시면 꼭 이런 굿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베풀면 그게 가장 좋은 굿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샤머니즘이 어떻게 비거니즘이랑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 신당 안에 있는 건데요. 제가 원래 카페에서 점사를 보다가 대면 손님들이 많아지시기도 했고 또 저만의 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느껴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식구들이 사는 방에 한 방을 구해서 이게 동물해방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달력은 미얀마 861역이에요. 이거는 제 상담 노트인데 제가 이걸 붙여야지 해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님들 이 노트에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검사님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물결에 실린 글이네요. 그래서 네. 눈이 열려 있다는 건 영안이 열렸다는 걸 뜻한다. 영안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보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고통과 비명소리를 듣게 된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것은 축복이고 한편으론 지독한 수행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한번 열린 영안은 다시 감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못 본 채 하며 지내면 다른 방식으로 자극,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무속신앙에서는 신병이라 부른다. 신병을 앓던 당사자는 자신이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세상 만물이 신령스러운 것임을 직면하고 그 만물에게 인사하는 의례를 거치는데 이것을 신내림 굿이라 부른다. 타자라 불리던 다른 존재들을 내 몸으로 초대함으로써 이 연결의 각성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수행하는 생활을 시작한다. 제가 그 동물권 활동가인 분에게도 그렇고 여러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방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소진되었다고 할 때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영안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양심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생명은 누구나 조화롭고자 하니까 그거를 이제 인간의 언어로는 선하다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선한 지향은 누구나 있다고 느껴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 밝을 때 꼭 안 봐도 되는 구석진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마치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려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열렸다는 건 자야 될 때도 자꾸 불이 켜져 있으니까 마치 가사 노동할 때 먼지 보이는 사람이 결국 치우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지구 이대로 괜찮은데 이렇게 게으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영안이 열린 분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자 부지런하게 이것도 하게 되고 쓰레기라도 줍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독한 수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켜진 상태로 계속 지내는 분들, 그래서 소진되는 분들에게 주로 처방해드리는 게 혼자만의 절대적인 시공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요리하는 시간을 엄청 권위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콩에다가 물을 붓고 집에 있는 동그란 그릇에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 물을 붓고 그냥 올려놓고 이게 제사거든요. 이게 불상이기도 하고요. 자신만의 영성 생활 혹은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만들어 주시는 것밖에는 소진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못 본 채 하면서 지내면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또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작은 재단인데요. 여기 가운데 촛불 보이시나요? 무당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엄청 큰 신당과 재단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꼭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작은 재단을 만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꼭 크지 않아도 되고 구석진 곳에 놓으셔도 되고 한 뼘 크기여도 되거든요. 좀 기존 세상에서 권위를 주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도움받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서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재단에 기도를 해주시면 거기로 실제로 그 영혼들이 와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여기 회사님도 계신데 재작년에 기후위기 재연결 작업에 참여했어요. 온라인에서 했던 작업인데
이 작업에서 이정규 천문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인간의 무의식 지도에는 인간 동물의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만 있냐. 그 안에는 당연히 비인간 동물과 곤충, 박테리아, 식물의 무의식도 우리 안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 왜 그런 지도는 없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게 된 건데 이 우리가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원형이라는 존재가 제가 느낄 때는 신령님이거든요. 인간 동물의 개인 무의식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조상신, 귀신, 빌귀신 이런 영혼의 작용들이 있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안으로 갈수록 이제 인간 동물의 상호작용과 다른 모습이겠죠. 익숙하지 않은 원래는 익숙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기도 쉽고 특히 여기 가장 안쪽에는 식물이랑 사물의 무의식이 있는데요. 이 무속신앙에서도 마을을 지키던 나무, 당숲이 있어요. 당목과 이런 신들 그리고 산을 지키는 산신령, 용왕님, 칠성님 이런 신령님들이 있는데 이런 신령님이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만물에 다 자연에서 온 것들이니까 샤머니즘과 비거니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마디로 만물에 신령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신령스럽다는 거고 그 만물 안에는 요 책상도 있고 이 노트북도 포함되어 있고 물건에도 귀신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물건에도 신령들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기운도 굉장히 큰 거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의 기운도 굉장히 큰 거죠. 나를 포함한 만물이 신령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뭇가지인데 제가 신방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리는 존재예요. 가져왔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여기 오셔서 교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가 그 마을 한가운데에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앞에 쪽지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이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줬고 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는 미신은 믿지 않는데요.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나뭇가지에 대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미신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미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은 지영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마법에 대한 전투는 언제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있고 오늘날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마법은 세상이 활기차고 예측 불가능하며 물, 나, 물질, 단어 같은 만물에 힘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무엇보다 마법은 노동을 거부하는 반항적 행동으로 또한 권력에 대한 민중적 저항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마법에서 깨어나게 해야만 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비인간 동물과 여성 성소수자 이런 사회적 혐오를 받는 존재들 있잖아요. 장애도 포함해서 그런 모든 존재를 좀 아우르는 맥락, 역사적 맥락을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고 저도 계속 느끼는 게 마녀 사냥이 되게 크게 있었잖아요. 그 마녀들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동물과 교감하는 자, 두꺼비랑 말하는 마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악마의 상징들 보면 굉장히 동물화되어 있잖아요. 이 어떤 혐오의 무의식을 두텁게 한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 했는데 공통적인 게 비인간 동물과 여성 성소수자, 미신을 미신 어떤 점쟁이나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보는 시각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거거든요. 이 관점의 주체는 주로 백인,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모노가미 이런 분들이었죠. 굉장히 그들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를 배워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기초 질서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마을마다 치유사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서양에서는 마녀라고 불렀고 공동체의 치유사로서 기능을 했던 건데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땅을 큰 돈을 주면 좀 팔아야 되는데 땅도 안 팔고 큰 나무를 베는 것도 그 건축을 할 땐 필요한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중앙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못 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가장 먼저 탄압했던 것이 독재 정권도 그랬는데 다 그 점쟁이나 마법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 뭐 미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무엇으로 살아가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지향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두가 온전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세계관이 샤머니즘이라고 느껴요. 이 작은 쌀알이나 나뭇가지에도 권위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비건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연대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느껴요. 네, 이 연대하기 때문에 또 행복하고 연대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여정이 제가 비거니즘을 지향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들도 저의 해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느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